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엄기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본 예산액 대비 18억 3,954만 3천 원이 증액된 107억 5,0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471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2020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 신청단지는 12개 단지로 2019년 12월에 개최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모두 지원 적정단지로 선정되었으나 2020년 본 예산으로 9개 단지만 지원하게 되어 임광그대가 2단지 외 2개 단지에 대한 관리비 보조금으로 3억 504만 3천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가로등 전기료로 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지원 대상 기간이 11개월에서 12개월로 증가하였고 지원 신청 단지가 59개 단지에서 61개 단지로 증가하여 1천만 원을 증액 신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73쪽입니다. 건축물 제3종 시설물 실체조사로 당초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실태조사와 정기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내용으로 추정 견적가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조사를 병행할 경우 정기안전점검이 불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도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9,350만 원을 우선 집행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의거 정기안전점검을 별도 실시고자 1억 1,150만 원을 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75쪽입니다. 산소와 태산아파트, 교통소음 저감, 방음벽 설치 위탁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 원 중 안성시 부담 40억 원에 대해 근본 추경 예산에 20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20억 원은 2021년 본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77쪽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사업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 현황을 파악하여 빈집 정비 지원 보조 사업 및 2020년 시군 합동평가에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용역비로 관내 1년 이상 전기, 상수도 미사용 가구에 대하여 현장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7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으로 국도비 부담 내시에 의하여 3억 7,500만 원을 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81쪽입니다.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으로 직원 증원을 대비하여 파티션 교체를 계획하였으나 작년 12월 말 예산 성립 전 직원이 증원되어 회계과 공공청사 유지관리비를 지원받아 교체하게 되어 1,000만 원을 간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경 건축과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네, 안정열 의원입니다. 479페이지 보면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인데 이게 이제 국도비 내시에 한 감액인데 이게 국도비가 내려오질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물량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도 총 주거급여 예산이 한 55억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보존액이 들어온 거를 보면 금년에도 7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면 한 60억 안팎에서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좀 예산액이 보존액이 좀 과하게 지금 책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시 내려온 대로다가 3억 7,500만 원을 간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황진태 의원님. 네, 황gin택 의원입니다. 그 공동주택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그 한수반 아파트 다녀오셨어요? 지난번에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다녀오진 못했고요. 제가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한수건뿐이 아니라 그 신라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고 유사한 것 같지만 조금씩 상황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한수건뿐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까지 다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말 그 애타고 절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당용원 공대 팀장님도 그 전에 이병석 국장님 과장으로 지역할 때 여러 번 간담회 참석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업자가 시민들을 속인 것이지 시민들이 아무 것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시하고 사업자가 소송해도 시가 적고 있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그 소외되지 않도록 시에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잘 아시겠지만 220대 그 영세한 우리 시민들이 살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 그분들 피해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피해자인 사람들한테 더욱 가혹하게 이런 지원마저 안 해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안성을 떠나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그 많은 걸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꼭 필요한 그 안전에 그 노출된 것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꼭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그 임대 아파트를 관리비 보조에서 제외했던 그 이유는 그 임대 사업자들이 대부분 그 주택 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그 대규모 업체들이었기 때문에 자체 관리를 하라는 의미에서 제외를 했던 건데요. 지금 이제 한수건이나 신라 아파트 경우 마냥 저희가 지금 동광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광 아파트도 사업 주체는 있지만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못하고 부도 상태에 놨기 때문에 미리 대응을 못했던 건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수건이나 신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실태를 좀 파악 중에 있으니까 소규모 임대 사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타의 그 임대 공동주택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성시가 우리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있잖아요. 관리를 지금까지 좀 소홀히 한 부분으로 빚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일반 분양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전환하지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개인한테 분양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런 분양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 시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이제 일반 분양으로 전환 승인 받을 시기가 되면 그 동태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미처 우리가 대응하지 못한 그런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여튼 방안을 찾아서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구하도록 그래서 시에서 권고한 대로 스스로 장기 수선 충당금도 지금 적립해서 올해 지금 다른 공사는 실시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권유한 데는 다 지금 정상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마쳐도 될까요? 건축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엄기현 건축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를 선포합니다.